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사실은 아직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재발을 대부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재수술 상담을 오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프렌즈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배한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수술의 대부분은 눈밑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눈밑 수술은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이 있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언뜻 보면 비슷한 수술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눈밑 지방 제거와 눈밑 지방 재배치 두 가지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 지방 제거는 눈 밑에 있는 경막 안에 쌓여있는 지방을 좀 잘라내서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물 고랑띠 아래쪽으로 지방을 내려서 볼륨이 없는 부분에 재배치를 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두 수술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눈밑 수술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눈밑 수술 초창기 한 20-3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절개를 해서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의 문제점은 이제 바깥으로 절개를 하니까 이제 바깥에 흉터가 남고 치료나 경과가 좀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깥쪽 흉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눈 안쪽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 수술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의 문제점은 이제 바깥쪽에 이제 흉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 되겠지만, 지방을 조금 제거하게 되면 금방 재발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이 제거하는 거의 다 제거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휑하게 함몰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또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다음으로 또 발전을 한 게 지방을 제거를 하면서 눈물 고랑 쪽에 지방을 이식을 하는 수술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의 또 문제점은 눈물 고랑에 지방이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고 눈물 고랑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지방이 이동하게 되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에 지방을 놓으면 석회화, 뭉침 같은 형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결막을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위에 볼록한 지방과 이 눈물 고랑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수술의 좀 힘든 점은 이제 눈 안으로 결막으로 아주 좁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안 보이고 수술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말했던 이제 볼록함과 눈물 고랑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 수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이 나왔는데요. 그거의 이제 단점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 방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술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눈밑 지방 제거가 아니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안에서 디테일하게 수술이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을 하나씩 꺼내지 않고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만 내리는 수술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경막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이제 처음에는 팽팽해집니다.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가 있고 충분히 좋은 수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을 따로 꺼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계속 경막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록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을 경막에서 좀 꺼내서 지방과 경막을 같이 고정하는 수술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중 경막 강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조금 더 효과가 지속이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눈물 고랑이 보이는 단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발견한 게 이제 눈물 고랑이 단순히 선이 아니라 이제 눈물 고랑띠라는 인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수술 방법인 눈물 고랑띠를 풀고 지방과 경막을 찾아서 두 개를 모두 다 뼈막에, 특히 저는 5군데 고정을 하는데요. 내려서 고정을 해주는 이중 경막 강화, 이 수술이 현존하는 가장 최신 눈밑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눈밑 수술의 역사를 좀 쭉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사실은 아직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시간이 아주 짧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재발을 대부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재수술 상담을 오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다고 하고 눈밑 지방 제거를 하는 병원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의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눈밑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 제거,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역사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성형외과 전문의 배한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